잠깐만. 전용 케이스는 어떡하지? 일단 밑에 내려놓읍시다. 안녕하십니까. 수성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 앞에 램파트에 리그 시스템을 분해를 해가지고 잔뜩 늘어놨어요. 오늘은 제가 이 리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소니의 FS700이라는 캠코더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캠코더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근데 예전 캠코더들은 이 모니터가 여기에 달려 있어 가지고 손잡이를 딱 잡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캠코더만 가지고도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FS700이라든가 DSLR이라든가 다 요 뒤쪽에 가운데 쪽에 이렇게 모니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보고 찍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자세가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고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고 포지션이 잘 안 나오고 이 캠코더 자체만으로 또 보여지기에 조금 빈약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캠코더를 편안하게 쓰기 위한 액세서리들이 이런 식으로 세트로 나온 겁니다.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은 베이스예요. 이 옆에 보면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베이스 자체에 이렇게 딱 접합이 되어 있어요. 어깨에 올려둘 수 있는 이런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삼각대에 연결할 수 있는 홈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세모나게 뭐가 있잖아요. 이게 V 마운트 홀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 V 마운트라고 부르는 이 마운트가 삼각대에 달려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컥하고 끼면은 아주 쉽게 꼽고 뺄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두 군데를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깨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자, 요게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여기다 이제 로드를 꼽게 되는 겁니다. 요 중간 길이의 로드를 이렇게 해서 꼽아 주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요 정도 조금 더 길게 빼볼게요. 오케이. 로드의 길이를 적당히 맞춰 가지고 꽉 조여주고 꽉 조여주고. 이 램파트가 재밌는 게 내구성이 참 좋아요. 내구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두께, 재질들의 두께라든가 어떤 그 무게들, 뭐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참 적당하게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든든한 알루미늄에다가 두께도 적당하고, 거기에 제일 큰 특징이 이 도장이에요. 워낙에 알루미늄은 금속성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까만색으로 도장을 해놨잖아요. 페인트로 칠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꽉꽉 조일 때마다 이 조여지는 부분들이 페인트를 이렇게 잡고 일어나 버리겠죠. 그런데 뭘로 도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장이 참 내구성이 좋아요. 저도 이거를 지금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조였다 풀었다 했는데 아직까지 새거같이 도장이 벗겨진 게 없는 걸 보면은 참 이런 내구성들이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로드를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여기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장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부터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일 먼저 요 매트 박스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건 뭐냐면은 앞쪽에 장착을 해가지고 후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홀더가 있죠. 여기에 홀더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홀더에 필터를 꼽아가지고 그 필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요 안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 가운데에 있는 걸 쏙 뽑으면 요 정사각형 틀이 빠지면서 4:3 비율의 커다란 필터를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필터를 꼽아 가지고 뭐 색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뭐 그라디에이션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로 다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능이 있으면 있는 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필터를 꼽을 수가 있고, 거기에 이 매트 박스 자체가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트 박스를 로드에 장착을 하는 부분인데 매트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되겠죠. 그러면 편안하게 렌즈 길이에 맞출 수도 있고, 요 옆쪽으로 여기 다이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요걸 돌리게 되면 이 매트 박스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한 위치에 매트를 세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자, 매트에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램파트는 이런 부분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날개를 꼽을 때 고정해주는 이 나사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나사를 끝까지 풀면 어떻게 되죠? 나사가 쑥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꽉 조였다가 나사를 끝까지 딱 풀면 끝에 와서 딱 고정이 돼요. 그러면서 나사를 다 풀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날개를 다 접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매트 박스는 따로 준비를 해주고, 자, 이번엔 카메라를 베이스에 장착을 해볼 거예요. 베이스에 장착할 때는 이런 퀵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를 베이스에 딱 장착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장착을 끝냈는데 이 퀵 플레이트는 일종의 도브테일 방식으로 장착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사진용 플레이트들을 보면 도브테일이 많이 있는데, 그 도브테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밀어넣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데, 포비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뒤에서 앞으로 넣지 말고 이렇게 얹어 놓은 상태에서 꾹 누르면 장착이 됩니다. 진짜 장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반대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카메라를 고정시켜준 레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버를 딱 돌리게 되면 장착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레버를 풀고 카메라를 다시 옆으로 이렇게 살짝 꺾어서 빼주면 금방 빠지고, 집어넣을 때도 딱 맞춰서 자리를 잘 잡아준 다음에 꾹 하고 눌러주면 제가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군요. 잘 되다가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 잘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됐고 꾹 눌러주면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장착하는 게 수월하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착을 했고 고무드로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매트 박스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아요. 길이에 딱 맞춰가지고 자리를 잡아주시고 매트 박스를 꽉 조였습니다. 자, 꽉 조였고, 그리고 나서는 앞쪽에서 봐가지고 매트 박스 중앙에 렌즈가 딱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매트 박스 중앙으로 렌즈를 옮겨 볼게요. 오자, 됐고, 렌즈를 옮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트 박스를 조정을 하는 거죠. 위로 살짝. 이 정도면 딱 맞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매트를 장착을 했고, 렌즈를 분리하거나 이럴 때는 매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렌즈를 뽑아가지고 딴 걸로 바꿔키니까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런 방식의 이제 매트 박스를 장착을 했고요. 아이고 힘들어. 이게 워낙에는 트라이포드 같은 데 위에 올려놓고 제가 조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도 올려놓으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트 박스를 먼저 꽂았잖아요. 제일 밖에 붙어 있는 걸 꽂은 이유가 나머지 것들이 앞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팔로우 포커스라고 부르는 건데, 기어를 이용해 가지고 포커스라든가 조리개들을 맞춰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꽂아 넣고 적당한 위치에서 꾹 눌러주면 이게 그렇게 장착이 돼요. 자, 이걸 위치를 딱 기어랑 맞춰준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딱 맞춰보면 돌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걸 꼭꼭꼭꼭 조여주면 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짝 조여주면 딱 고정이 돼가지고 무난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좋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렌즈 서포트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렌즈에다가 팔로우 포커스만 장착하면 이렇게 돌릴 때 그냥 돌리고 있는데 어때요? 위아래로 까딱까딱 끝까지 막 돌아갔으면 이게 렌즈가 막 휘청휘청 거리죠? 이거를 밑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렌즈 밑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딱 꽂아줍니다. 이렇게 오케이 꽂아서 이렇게 잠궈주면은 고정이 돼요. 그리고 서포트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 고무 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렌즈를 딱 감싸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높이를 맞춰 가지고 꽉 잠그면 어때요? 렌즈의 앞쪽에서 꽉 잡아주니까 다시 돌려볼게요. 네, 어때요? 아까는 살짝 껐덕껐덕껐덕껐덕 이러던 게 지금은 많이 요동 안 치고 그대로 있죠. 끝까지 돌렸을 때도 뭔가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렌즈를 훨씬 더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 촬영 전체 포커스를 조정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렌즈의 세팅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매트박스까지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렌즈 쪽 세팅이 끝난 겁니다. 야,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해 보였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뭐가 잔뜩 붙이니까 꽤 거대해져 버렸죠. 자, 이제 옆으로 돌아가 가지고 옆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장비들을 장착을 해 볼 겁니다. 이 옆에는 C자형 지지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C자형 지지대를 이 로드를 옆에 꽂아서 고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길이를 적당히 맞춰가지고, 저는 뭐든지 참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 지금 보시게 되면 손잡이가 여기쯤 있죠. 그 무게중심이 꽤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도록 앞으로 밀어가지고 제가 장착을 했고, 세 개를 딱 조여주게 되면 이렇게 C자형으로 C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장점이, 뭐 주변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굴러다닌다고 해도 카메라 본체는 이 C암이 보호를 해주게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이 손잡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손잡이를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할까요? 최대한 앞으로 밀읍시다. 이게 그 카메라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제 카메라를 이렇게 세팅하면 여기쯤에 무게중심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방에 못 들어올리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딱 맞아요. 그래서 좋은 위치에다가 이 이동 손잡이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 매지감을 장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매지감은 거꾸로 붙일 겁니다. 이 방식, 그러니까 로드에다가 매지감을 다는 마운트가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내에서 봤을 때는 램파트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지감을 붙이고, 요 매지감에다가 요거 시네로이드 EVF 파인더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와, 적당히 조여주고 꽉. 이 EVF 파인더는 이렇게 옆으로 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 정도 좋아요. 일단 임시 고정입니다. 제 체형에 맞춰서 이따 수정을 하긴 할 텐데 임시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제 EVF 파인더가 장착이 된 거고, 이 정도면은 위쪽 세팅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면서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그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꽂아 넣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서 액정 모니터를 이렇게 세팅을 할 건데, 자, 세팅이 됐고, 제 카메라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모니터가 사실 3개가 달린 거예요. 자, 보면 요거는 촬영하는 사람이 들여다볼 EVF 모니터, 이거 뭐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옆쪽으로 또 하나를 달아놨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모니터를 3개나 달아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연출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사람들, 촬영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고 있으면은 정작 감독이 지금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금방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옆쪽에다 붙여놓으면 이 저쪽으로 서가지고 보면서 좋아요, 컷 하고 이렇게 들어가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옆쪽에다가 또 다른 커다란 모니터를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이건 촬영점이고,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제가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자,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로드가 2개가 있어요. 여기다 붙여주세요. 뒤쪽으로 로드를 꼭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요걸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름을 파워 핀치라고 불러요. 일단 장착을 해볼게요. 뒤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당히 맞춘 다음에 꾹 장착을 해주게 되고, 이것도 장착을 하고. 자, 이 파워 핀치의 역할은 이렇게 V 마운트형 배터리를 여기 장착을 해가지고 이 배터리에서 이 앞쪽에 있는 도구들에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저희
EVF 모니터를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케이블을 달고 어느 쪽으로 돌릴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케이블을 정리하는데 좀 소질이 없어요. 케이블은 일단 이것들은 동봉되어 있는 파워핀치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데, 어지간하면 도로 맞출 계획입니다. 전용으로 딱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변하지가 않겠죠, 세팅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로 정확하게 딱 세팅이 되는 이런 길이를 맞춰가지고 전용으로 제작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범용으로 사용하라고 들어있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군데다 배터리를 공급을 해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제 반대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소니 전용의 어댑터가 들어가는 그 터미널이 있는데, 제가 아직 소니 전용 그 어댑터 플러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구하게 되면은 외부 모니터 두 개에다가 카메라, 요 세 가지를 하나의 배터리를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러면 위쪽에다 LED를 장착을 하겠죠. LED 전원마저도 여기서 끌어오게 되는 거죠. 배터리를 하나로 통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터리를 하나로 통일을 안 해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요 액정 모니터 뒤에도 배터리가 하나 붙고, 이 파인더에도 배터리가 하나 붙고, 카메라에도 배터리가 붙어요. 그런데 각각의 용량이 다 다르겠죠. 이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촬영하다 말고 액정이 나갔네? 그럼 빼서 그거 갈아 끼고, 이쪽 거 나갔네? 이거 빼서 갈아 끼고, 카메라 배터리 다 되네?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이걸 하나로 통일을 했으니까 얘가 딱 떨어지면 배터리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빼가지고 여분으로 준비해 놓은 또 다른 배터리를 그냥 갖다 꼽아 놓으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수월하게 전원 관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원이 단일화가 되면서 그냥 편하잖아요.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그냥 단일화를 안 해서 쓰게 되면 이거 나갔나? 이거 나갔나? 뭐가 배터리가 떨어지려고 그러지? 계속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요겁니다. 이 파워핀치의 또 다른 역할은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있고, 저는 지금 보시면 액정이 두 개가 지금 외부 액정을 달아놨죠. 모니터를 저기로 빼주는, 나눠주는 분배기 역할을 해요. 카메라 본체에서 HDMI 케이블을 뽑아가지고 이 핀치로 HDMI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 후방에 HDMI가 나오는 구멍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아서 이 앞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 꽂고, 또 하나 꽂고. 자, 요거는 이 파인더용으로 설치해 놓은 이쪽까지 날아와서 여기에 이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참 설명해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보면은 제가 HDMI 케이블을 꽤 긴 걸 지금 갖고 왔거든요. 왜 이렇게 긴 걸 써요?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여기에다가 액정을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HDMI 케이블 조금 옆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삼각대라든가 뭐 스탠드를 하나 세워 가지고 달아 놓으면 옆에 앉아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긴 걸 사용해요. 근데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시면은 그냥 딱 맞춰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갑자기 설치해서 그런지 케이블이 참 지저분해 보이네요. 이거 나름 정리하면 참 이쁜데. 자, 요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세팅이 다 된 거고, 요 상태로 트라이포드 위에 올려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참 편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앞쪽에 제가 던져놓은 게 있죠. 이걸 장착을 할 거예요. 적당한 위치, 저 팔로우 포커스 앞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 넣고 고정. 다 장착하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손으로 들고 제가 장착해 본 적이 없는데, 보통은 트라이포드에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손잡이. 자, 이렇게 어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주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딱 촬영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얘는 참 손잡이가 길어요. 이렇게 풀러서 관절 두 개, 관절이 세 개 있거든요. 좌우로 움직이는 관절이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관절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쪽 손 보시면 어디 와 있냐면 몸에 이렇게 손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자세가 굉장히 수월해요. 어깨 위에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촬영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올려서, 손잡이가 짧으면 이렇게 올려서 촬영을 하겠죠.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해보시면 10분 촬영하고 나면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유가 뭐냐면 이 팔꿈치가 하늘에 떠 있다 보니까 이 전체의 무게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이렇게 들고 있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손잡이가 길게 내려오니까 몸에다가 팔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고 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촬영해 보시면 이렇게 올리면 10분을 촬영하면 팔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올리면 10분 촬영하고 나서도 좀 무겁네. 그리고 좀 여유가 넘쳐요. 촬영을 할 때 이렇게 길면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램파트에서 나온 코리안 베이직 세트 1번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훌륭해요.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해 보면은 일체화된 시스템이라서 상당히 신뢰감이 들어요. 뭐 이렇게 움직여도 껐덕껐덕거리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잘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 이 세트가 제가 얼마 주고 샀죠? 295만원? 293만원? 제가 깎아주세요. 그래서 얼마 정도 살짝 깎아주셨거든요. 차비 정도. 그래서 제가 끝 단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295만원으로 합시다. 그 가격 정도 돼요. 꽤 비싸죠. 그런데 사실 이게 램파트 제품이 아니고 아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2,950만원? 그건 좀 과한가요? 한 2천만원 정도 할걸요? 예전에 원디씨에 들어가는 기본 베이직 세트 매트박스 있고 팔로우 있고 양쪽 팔로우 달린 걸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1,600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엔 이 뒤쪽 게 없었거든요. 어깨 패드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1,600이었으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2천만원쯤 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아리의 매트박스 하나 가격으로 요 정도가 나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기능이 꽤 좋거든요. 기능적인 부분들도 탐이 나지만 딴 거보다 시체말로 하는 가오라는 거죠. 가오는 얼굴이란 뜻인데 자, 멋이 있다. 생긴 게 신뢰성이 간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촬영을 갔는데 요걸 딱 가져가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랑 일반 DSLR 세트들이 있어요. DSLR 앞쪽에 팔로우 포커스만 장착이 되는 그런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 가져가서 촬영을 할 때 DSLR 세트를 가져가면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캠코더구나 그리고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옆에 이제 와이어레스를 달거나 혹은 이 부분에 이제 믹서 같은 거, 사운드 믹서 같은 걸 달곤 하거든요. 그런 거 달고 이게 딱 들고 딱 가서 설치를 딱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전부 다 카메라가 다들 이 규모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요. 내가 헛돈 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을 썼으니까 저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카메라를 갖고 와서 촬영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영상을 보지도 않아요.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잖아요. 그런 거 아직 보지도 않고 그냥 좋아, 잘 찍네. 그 편안한 표정을 봤을 때 돈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깝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는 기능이 마음에 드니까 단단한 기능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